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나라들한테 주는 피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전 세계까지 얘기하지도 말자. 한국한테 주는 피해만 해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몇 개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제 그 뭐냐 미국에서 그 관세 발표했잖아. 관세 발표하고 중국이 바로 또 10일부터 막관세 대응 맞받아 쳤어. 그냥 아예 그냥 다이다이야 중국은 지금. 근데 여러분 중국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중국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중국이 뭐 아무리 뭐 지투라 그래도 걔네들은 뭐 돈 없이 뭐 일하나?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들이 어디서 와요? 중국 14억 인구들한테서 와. 중국 14억 인구와 중국에 있는 모든 법인 회사들 이런 데서 다 걷어오는 거야.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막 붙여가면서 다 그 돈을 걷어오는 거야. 거기 어떻게 돼요? 중국 서민들, 중국의 인민들은 그냥 털리는 거예요. 부추 수확 되는 거야. 오늘은 그 부추 수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2025년에 부추 수확에 대한 중국인들이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하도 털리니까 해탈을 한 건지 뭔지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이 한강의 기적, 이거 진짜 쉽게 이뤄낸 거 아니잖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돼. 특히 중국한테 뺏기면 안 돼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이 한국이라는 이 땅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이 한국을 흡수해. 이거는 못해. 그건 어떻게 못하지. 하지만 정말 한국의 관리층들, 한국의 우두머리들이 다 중국에 포섭된 사람이라면 한국을 컨트롤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봐. 한국의 어떤 리더들이 지금 중국에 포섭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매체가 중국의 스피커가 됐는지. 아까도 말했잖아. 중국이 한국을 통제하려면 한국 언론을 무조건 매수할 거야. 무조건. 언론이 사람들 세뇌를 시키거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또 댓글 막 욕 많이 달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현실은 현실이고 직시할 건 직시해야 돼. 그래야 한국 지킨다니까. 근데 요즘 더 무서운 사상을 가진 이런 애들이 있어. 그게 한국 애들인데, 야, 한국 희망 없어. 야, 차라리 그냥 중국에 흡수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야, 그러면 뭐 그래도 야, 좀 더 잘 살지 않겠어? 이런 사상을 가진 한국 애들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차라리 뭘 그렇게 뭐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뭘 그렇게 싸우냐. 뭐 한국이고 북한이고. 그냥 중국한테 흡수돼 버리면 마음 편한 거 아니냐. 중국이 지금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중국은 뭐 잘 살고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뭐 물가도 싸고, 한국도 그 편입되면 뭐 물가도 싸지고 살기 더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사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인민들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이 만약에 중국에 흡수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니들이 이런 삶 살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요. 자, 여러분들, 중국은요, 오늘 메인 주제 합니다. 자, 저는 다양한 그냥 수치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봐. 중국은요, 지금 굉장히 저욕망 시대입니다. 중국의 인민들은 아주 극도로 저욕망 시대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 어떤 전문가는 중국은 나중에 미국을 뛰어넘을 거고 중국이 짱이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이제 곧 망한다, 중국 경제 바닥이다, 끝났다, 중국 곧 망한다. 딱 이 두 종류의 전문가가 있어. 근데 저는 이 두 전문가의 말은 맞지 않다고 봐요. 둘 다 안 맞아. 중국을 하나로 보기가 힘들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중국은 중국 공산당 따로 봐야 되고 중국의 인민들은 또 따로 봐야 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의 공산당은 망하기 어렵겠지만 중국의 인민들은 망해가고 있다. 얘네들 떼놓고 봐야 돼. 중국이 키우고 있는 지금 메인 산업들, 예를 들면 뭐 AI라든지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중국이 메인으로 키우고 있는 그 산업들 있잖아. 심지어 그 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탑급으로 발전해 있어. 근데 그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미친듯이 투자를 해야 돼. 인재와 돈을 갈아 넣어야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요즘 기사 많이 보면 뭐 중국의 뭐 딥시크도 그렇고 뭐 휴머노이드 뭐 로봇도 그렇고 뭐 중국의 뭐 무인 그 자율주행 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신생에너지 자동차나 뭐 중국이 지금 뭐 드론도 그렇고 또 뭐 많잖아. 근데 그런 이 전 세계랑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뭔가 야, 중국 좀 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 산업들은 정말 중국이 주력으로, 공산당들이 주력으로 미는 산업이고 인재와 돈을 갈아 넣은 그런 산업들이야. 근데 그 산업들은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중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서 다 수확해서 오는 거예요. 털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첨단 산업들을 키워놨어. 하지만 그 털린 중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걸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인데 여러분들, 다양한 수치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3억 명이 5%의 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뜻은 즉 약 1억 명이 중국의 95%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85%의 가구 수가 연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한국 돈으로.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거야. 85%의 가구 수. 자, 월급 40만 원 이하의 인구가 9억 3,600만 명입니다. 14억 중에. 여러분들, 월급이 40만 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월급을 40만 원을 받는다. 어떻게 살 것 같아? 월급이 40만 원이면요. 한 달에 인민폐로 2,000유엔을 버는 거예요. 2,000유엔. 근데 2,000유엔도 못 버는 사람들이 중국에 9억 3,600만 명. 그리고 중국은 어느 정도의 물가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베트남보다 높네라고 하시는데 더 들어봐. 그 밑에 수치가 더 있어. 그 중에서 중국의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00유엔이죠. 1,000유엔이 안 되는 사람들. 중국의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6억 명입니다. 6억 명. 중국의 대졸자들이 100에서 150 정도 받는다고 하던데, 노. 요즘 중국의 대학생 졸업해봤자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왜? 대졸자들이 트럭으로 실어 날라 넘쳐요. 중국 대졸자들, 물론 대졸자들도 대졸자들 나름이겠지만 평균을 따졌을 때 정말 그 탑 상위 1%들은 많이 벌겠지. 좋은 데 들어가고 하면. 근데 평균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정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이 아니야. 여러분들 생활이 뜻이 뭐예요? 생활의 뜻이. 나는 생활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나는 생활한다. 삶을 즐긴다는 거 아니야. 밥도 먹고 내 운동도 하고 내 삶도 살면서 돈 벌기 위한 일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갖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갖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생활인 거 아니야. 라이프, 삶. 근데 중국의 약 10억의 사람들은 삶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약 10억이에요. 얘네들은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어. 그냥 내가 오늘 밥 먹고 안 굶어 죽으면 그게 그냥 목표인 거야. 인생이 없어요. 그런 인구수가 약 10억이에요. 그런 삶 살 수 있어요?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다들 중국 좋아 보이지. 왠지 알아? 네가 한국에서 한 달에 3, 400씩 버니까. 네가 한국에서 한 달에 3, 400, 4, 500 심지어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지. 그만큼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중국 가니까 중국이 좋아 보이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벌어봐. 자, 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9억 명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이건 좀 의외였어. 그럼 그 뜻은 6억 명은 비행기를 타봤다는 거 아니야. 난 그거 꽤 많은 수치라고 봐. 난 그래도 한 14억 중에 11억, 12억 정도는 비행기 안 타봤을 줄 알았는데 9억밖에 비행기를 안 타봤대. 나머지 6억은 타봤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 9억이나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5천만 명, 14억 중에 9억이면 몇 프로야? 대략 한 70% 정도 되겠네. 인구 중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3,500만 명이 비행기를 안 타봤다?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비행기 안 타본 사람 극소수야. 인정합니까? 근데 중국은 약 70%의 인구가 비행기를 안 타봤다. 실제로 제가 오늘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일 뭔가 좀 이렇게 지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생님들이 월급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월급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면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되게 신분감으로는 1등인 또 직업 아니야.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월급 어느 정도 벌어요? 그래도 한 3, 400, 물론 뭐 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자, 중국의 교육 공무원 선생님들 얼마나 버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생님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고 적게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 사람이 한국 교사들 월급 알면 부러워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
이걸 얘기할게. 중국 선생님들이 한국 선생님들의 대우를 알게 되잖아. 겁나 부러워할 거야. 한번 봅시다. 선생님들을 인터뷰했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얼마 번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小学老师的工资，说真的，尤其是县城老师的工资挺少的。基本工资的话，就说每个月只上册2000多一点，2100。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이고 월급이 얼마냐? 2000到 2002.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중국이 좀 요즘은 선생들이 감봉을 많이 당했어. 아직도 진짜 이 정도 월급은요,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랑 월급이 비슷해. 제 기억 속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내 중학교 선생님 월급이 약 2,000에서 3,000 사이였어.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월급이 안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중국의 실제 인민들의 생활이에요. 其他的工资有的是半年一发，有的是1年一发，甚至有的拖到2年一发不定。初中语文 자, 원래는 보너스도 있었는데 요즘 보너스도 잘 안 나온대. 뭐 옛날엔 뭐 6개월씩 한 번씩 줬다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줬다가 어떤 거는 뭐 어떤 데는 2년 지나도 안 준다. 지금 중국은 여기저기서 다 감봉을 하고 있습니다. 감봉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선생님 얘기 들어봅시다. 이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국어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이고 국어 선생님, 그리고 20多年了。 경력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짬밥. 여러분들 20년 넘은 국어 선생님, 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월급은 얼마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러분들 짬밥 20년이면 한 5, 600 나와. 호봉이 높으면 한국에서 20년 차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면 5, 600은 나와요. 5, 600은 나와. 500 이상 받아. 무조건 이상 받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수당 합치면 그거보다 더 받아. 근데 이 선생님 20년 차 국어 선생님 얼마 받을까요? 一个月就4000多块钱吧。 한 달에 4,000위안, 여러분들 80만 원이에요. 호봉 20년 넘게 먹은 이 국어 선생님의 월급 80만 원입니다. 并不是想象的那样简单的呀，8小时工作制不是那。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도 그런 인식이 있어. 아유, 선생님들 철밥그릇, 그 다음에 8시간 일, 뭐 칼퇴근해, 칼출해, 칼퇴,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쉬고, 선생님 최고다. 중국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거든. 근데 아니야. 요즘 선생님들은 하는 얘기가 철밥그릇은 맞는데 정말 가난한 철밥그릇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요, 중국은 옛날에 우리는 진짜 옛날에 이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학교 갈 때 선생님 보고 학교를 떠나면 그 선생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 선생님 뭐 하는지 어디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랐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중국도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스마트폰 다 보급이 됐잖아. 진짜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단톡방이 또 있대. 그 단톡방으로 숙제도 확인해주고 학부형들이 선생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대. 뭐 물어보고 애가 뭐 이거 모르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니라 이거 벗어나질 못한대. 아침 일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일하는 것 같다. 왜냐? 계속 직장에 안 가 있어도 스마트폰 이거 못 벗어나면 이게 일하는 거거든. 중국의 학부형들은 뭐 한국에도 막 좀 열성맘들, 좀 심한 맘들, 이런 맘들 좀 있다고 그거 좀 이야기 있잖아. 중국 맘들 더 심해. 중국 맘들은 교육 수준도 떨어지는 맘들이 많아가지고 배운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언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신뢰인 것 자체를 몰라. 그래도 한국의 열성 맘들은 신뢰를 무릅쓰고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 거기는 신뢰를 모르고 그게 신뢰가 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는 미친 듯이 막 발전을 하고 막 그렇게 끄집어 올렸는데 사람의 수준은 그 사회의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지. 그 좋은 과학 기술들로 좋은 일을 안 하고 불량식품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못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那样的，早晚自习6点多就上课，晚自习有时候9点多才下课，整个一个学期只有考试结束了，你才觉得呀，这个工作做完一个阶段了，是这样一种感觉，就看到了他的稳定，太稳定了，最起码就。 이 선생이 하는 얘기는 거의 퇴근이 없다고 느껴진대. 언제 퇴근이 느껴지나? 한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한 학기가 시작하면 그 첫날부터 출근인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 아이고 그때 퇴근하는 느낌이 든대. 한국 선생들도 이런가요 혹시? 나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같지? 그리고 이 선생님 또 지금 이게 또 하는 말이 이런 것도 있어.
就是交际范围很窄，一年 제일 좀 약간 또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교재 범위가 너무 좁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만난다 이거야. 우리 여러분들 한국 사회도 그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직장 생활이 있고 우리는 또 각자 사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임에도 나가고 심지어 어떤 모임은 돈 주고서라도 나가요. 이게 우리 살고 있는 삶이야, 말 그대로. 근데 여기 이 선생님은 사람 만날 시간이 없대. 그냥 사교 범위가 너무 좁대. 1년 4계절 내려와 봤자 만나는 게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부형, 끝이래. 年四季下来就那个几个学生，几个家长。我现在高三， 그냥 학생들, 학부형들, 끝이야.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일이야. 시달리는 거고 직업이잖아. 자, 여기는 또 10年之后还是这么多。哎呀，啥？ 영어 선생님이래요. 영어 선생님을 가르치는데 4,000元받는데요. 이분도 80만 원. 免费假期啊！我们这高中老师还稍微好一点，那你看初中小学老师天天都可累，天天这个微信。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들은 1년 12개월 동안 월급이 계속 나오잖아.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인식은, 야, 선생들 꿀 빨아. 공짜 휴가야, 공짜 휴가. 월급 다 받으면서 휴가 가는 거 아니야, 그 방학은. 근데 선생님들이 말은 또 틀려. 고등학생 선생들은 그나마 좀 나. 애들이 이제 다 컸고 방학하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방학 같은 방학을 보내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방학을 해도 시달린대. 방학을 해도 애들한테 시달리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단톡으로 숙제도 내줘야 되고, 매일 단톡 체크해줘야 되고. 아우, 그게 방학이야? 일이잖아. 선생이 아니라 보모라고요? 내 말이. 信群上给学生发作业，给家长沟通，作业完成了没？是不是？ 심지어 학부형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된대. 然后一项一项还要批改，很累的。 그리고 숙제에 뭔가 틀렸으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너무 힘들대. 看了一个高中老师的教师工资，我跟他一样，真的没什么想说的了。 아, 2급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연봉을 계산한 거예요. 뭐 기본 월급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연봉이 56,460원.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게 약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리고 요즘 중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목표가 뭔지 알아요? 대학 졸업생을 인터뷰를 해봤어요. 4、5千装修朝9晚5包出就可以。 딱 이거야. 요구가 이거야. 자, 다시 들어봐. 觉得只要能找到4、5千装修朝9晚5包出就。 4, 5천. 그러니까 목표가 이거야. 뭐 희망 연봉 얘기해 보세요. 인터뷰를 했겠지. 월급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대. 월급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쉬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는 퇴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먹는 거랑 숙소도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대. 먹는 거랑 숙소까지도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대. 중국은 많은 기업들이 숙소랑 식당 이런 거 먹는 것까지 제공을 해줘요. 왜냐하면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 예를 들어서 저쪽 막 멀리에서 이쪽 회사로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을 뽑았는데 얘가 망상 살 데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 숙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줘. 근데 그 숙소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아니야. 안에 뭐 직원들 한 방에서 2, 3명, 4명씩 막 2층 침대 한 4개 깔아놓고 숙소 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숙식 제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랑 달라. 중국이 생각하는 숙식 제공은 식은 그냥 말 그대로 잠자리만 한 개 제공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 방 안에는 뭐 8명이 살 수도 있고 10명이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얘 목표인 거야. 여러분들 목표예요. 지금 이런 직업을 못 찾았어. 이건 목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얘기 한번 들어봐. 就可以。您是做什么工作的？我现在待业，之前是在湖南老家，在公立 원래 小学当代课 초등학교 老师。 선생님이었대요.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은 이제 실직자고 이제 직업 어디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为什么选择辞职呢？ 왜 일을 그만두게 됐냐? 工资太低了，而且不安。 월급이 너무 낮고 심지어 월급이 낮은데도 제때 나오지도 않았다. 중국 지금 지방 정부라든지 지방 도시들은 월급을 제때 못 주는 회사나 공기업들도 많아요. 是发大概多少钱？ 2000， 여러분들 월급이 얼마 받았는지 알아? 초등학교 선생 2,000yuan. 월급 40만 원 받았대. 한국 돈으로 2,000yuan.
그러니까 얘 목표는 80에서 100만 원 받는 건데 월급 원래 얼마 받았냐? 40 받았대. 근데 40 쥐꼬리 많은 월급도 제때 안 줬대. 2000对，还不按时发，是的。真没想到干 아, 이 지금 다 선생님들이 힘든 거를 여기다가 다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요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거야. 어떻게 20년 전의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똑같을 수가 있냐고. 20년 전이 그랬어. 내 중학교 때 그때 중학교 선생님 받던 월급이 이 정도였어. 그리고 지금 뒤로 이 인터뷰들은 뭐냐면 맥락이 다 비슷해. 자기 월급 얼마나 받고 어느 정도로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달라진 게 뭐냐면 중국의 각 지역 선생님들. 赣州的老师都快撑不住了， 여긴 뭐 깐저우 선생님, 이 선생님은 수저우 선생님. 迟迟不发。好像所有的幼师都在努力的逃离幼儿 그다음에 园。 이 사람은 이제 유치원 선생님. 8年幼师让我彻底死心了。 이것도 유치원 선생님. 8년 하다가 그만두었대. 2014年我毕业，拼死拼活才能赚到1000期。 2014년에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을 했는데 월급이 1,700원이었대. 한국 돈으로 34만 원입니다. 그것도 8년을 버텼대. 여러분들 이 8년 청춘 그냥 날린 거야.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야 8년 버틴 너도 대단하다 진짜. 아우. 그리고 지금 이런 박봉의 선생님들이 특히 유치원 선생님들은 90%가 다른 직업을 찾았대. 그 직업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았대. 자, 요런 통계가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 이런 또 선생님 업계, 교육 업계 이런 데 하면 또 베이징 사범대학교죠. 제가 나온 대학교. 중국의 언론이랑 교육계는 제가 나왔던 그 대학교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제일 권위적이고 이 대학에서는 각종 교육 자료, 교육 통계들을 발표를 해요. 베이징 사범대학교. 제가 나왔던 대학인데 여기서 어떤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2035년이 되면 초등학생 선생이 1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2035년이 된다면 중학교 선생님은 약 37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금 이미 시험을 통해 시험 통과를 못하는 선생에게는 선생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사범대학교만 나왔다 하면 선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바로 선생할 수 있어. 대학교 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여기저기 전국의 여기저기 학교로 출근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일자리 시작인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2018년의 출생 인구 수가 그 전년 대비 2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그 후로도 계속 줄어들어. 줄고. 근데 2018년에 출생한 애들이 올해부터 초등학교로 들어갈 나이야.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가 폭락하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선생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갑자기. 그 선생들을 어떻게 해? 그러다가 이 학생들이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녀. 그러다가 중학생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중학생 수도 폭락하는 거야. 그럼 중학생 선생님들도 많아지는 거고. 다 잘리는 거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9년 뒤면 어떻게 돼? 9년 뒤면 고등학교가 이제 줄어들겠지. 고등학생이 줄어드니까. 12년 뒤면 어떻게 돼요? 12년 뒤면 대학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이나 합병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지금 이 추세입니다. 지금 한국도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국 인구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한국은 그래도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이게 완만해. 그래프를 보면 중국은 약간 이렇게 꼬라박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심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중국의 인구수가 많은 것처럼 이제 만약에 중국의 인구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생아가 지금 중국은 신생아가 거의 안 태어나는 수준이라고 봐도 돼. 중국이 옛날이랑 비교하면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태어나지. 그건 당연한 거고 인구수 자체가 많으니까. 근데 중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중국의 인구를 따질 때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중국의 90년대부터 2000년대 10년,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중국의 인구 증가수가 얼마나 됐고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비교해야지. 중국은 중국 과거랑 비교해야 돼요. 인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야. 좀만 있으면 중국의 노인 인구가 6억, 7억이 돼버려. 그게 인구가 많은 걸까 과연?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지만 그중에 노인이 6억, 7억이면 그게 과연 인구가 많은 걸까? 근데 물론 그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지금 이 수치가 이렇다는 걸 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왜 걱정해? 우리나라부터 먼저 걱정해야지. 안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예를 선생님 이 직업으로 든 거예요. 지금 중국의 어떤 직업군이든 어떤 산업이든 지금 내주엔이 심합니다.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게 청년이든 중년이든 일하고 싶어하는 노년이든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 이 친구도 딱 얼추 봐도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물론 이거 필터겠지만. 근데 뭐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나가서 트럭에다가 푸드트럭 이런 거를 길거리에서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대. 지금 여기 푸드트럭 이 자리들 봐라. 저쪽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연초에는 이 푸드트럭이 한 20 몇 개 있었다? 지금 몇 개 될게? 배로 올라왔대. 배로 많아졌대. 뭘 파는 사람들도 다 있대. 뭐 과일도 팔고 그 다음에 뭐 간식도 팔고. 없는 게 없대. 다 있대. 너무 많고 너무 빼곡하대. 이 좁은 거리에 40 몇 개의 푸드트럭이 생겼는데 누가 또 이거 하고 싶겠냐. 근데 여러분들 이 현상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거야. 공장에서 38 되면 나가라고 한대요. 38이 뭐야? 요즘 35만 되면 나가라고 해요. 중국도 공장에서는 경력을 쳐줘야 되거든. 애가 20대 중반에 들어왔는데 35되면 10년이잖아. 10년 되면 꽤 짬밥이 찼을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 일하는 애가 그냥 단순 노동이야. 단순 노동 하는 애한테 나이 들었다고 뭐 내가 얘 짬밥 호봉 쳐줘야 돼? 야 나가. 왜? 야 지금 대학 졸업한 애들 니보다 더 쌩쌩하게 일 잘하는 애들 지금 길바닥에 누워있어. 걔네들 갖다 쓰면 니 월급보다 훨씬 적게 줘도 되는데 내가 니를 왜 써? 이런 거야. 35이면 잘려요 요즘. 그런 추세야. 당신이 정말 뭔가 이 회사에서 중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없지 않는 한 잘려요. 당신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싶다. 만약에 당신도 지금 뭔가 푸드트럭, 뭔가 길거리 장사를 하고 싶으면 절대 하지 마라. 하는 순간 죽음 뿐이다. 我的妈呀！今年这生意怎么做？ 이거는 이제 또 어디 상가 점포에서 점포 한 개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침 10시부터 사람이 없대. 10点钟开始开门到现在一个客人都没进来过。 아침 10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없고 또 이건 또 다른 영상입니다. 여기 번화가 걸어 다니는 번화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약간 홍대나 뭐 이제 뭐 쇼핑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대. 그리고 다 문 닫았대.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상황이 이래요. 다 문 닫았대.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고요? 물론 지금 한국도 쉽지 않죠, 그죠? 지금 한국 사회도 엄청 어려워요. 여기저기 임대 점포가 많이 나오고 자영업자분들 지금 죽을 상황이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지금 중국의 현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낄 거야. 상대적 우월감은 장난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당신도 힘들겠지. 하지만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정말 위로가 될걸?